마포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구를 콕 집어서 키워드로 한 적이 없습니다. 마포을이 왜 이렇게 키워드까지 등장을 했느냐 보겠습니다. 하태경 마포을 출마설, 여당 정청래 안민석의 자객 공천을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지금 부산에서 3선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선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마포을에 출마할 것이다.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마포을 출마 얘기가 나오는 이유, 유상범 대변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하태경 의원께서 서울로 올 때는 강남 3구가 아닌 험지를 출마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험지 중에서 우리가 소위 의미 있는 우리가 자객 공천하고 싶은 그런 곳을 또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도 있고 뭐 그런 몇몇 지역에서 좀 필요하다면 뭐 자객 공천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마포을처럼 정청래 의원 있는 곳에 자객 공천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유상범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상범 대변인 대표적인 친윤계또 의원이기도 하고요. 지도부에 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포을 이거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딱 박혀서 지금 제목으로 바뀌었죠. 출마설 해서 나왔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네. 하태경 의원의 마포을행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뭐 0부터 100이니까 상대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포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정청래 의원이 본인은 마포역 출신 아닙니까? 근데 왜 안동역을 언급해가지고 좀 약간 의아하긴 한데, 오히려 서울에 오셨으면 연고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뭐 김명배 의원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두 가지 뭘까요? 관악. 관악. 그리고 친구가 있는 성북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마포하고는 크게 연고가 없죠. 선거라는 것이 그냥 아무래도 연고 있는 곳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연고가 있는 곳에 가야 최소한의 어떤 인연을 가지고 일단은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면 다 연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마포보다는 관악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어떤 집요함, 그다음 정책적 능력 이런 것들을 봐서 충분히 수도권, 서울 그 어느 험지에 와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다음에 여당의 승리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것이 어떤 뭐 정청래 의원께서 나서서 뭐 나에게 오지 마라 이렇게 평가할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여당 중진 3선 의원이고 그동안에 정치력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3선까지 하셨고, 뭐 서울에 오든 아니면 수도권에 오든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또 내년 총선에도 반드시 승리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일단 관악과 성북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기사에는 마포을, 뭐 경기 오산 지금 이 정청래 안민석 의원의 지금 지역구가 나오는데, 김영배 의원님 지금 관악 성북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어떤 상대라고 보십니까? 사실 하태경 의원이 이제 있던 부산 해운대 지역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지역구기도 하고요. 하태경 의원이 무명에서 3선까지 이제 이르는 과정이 드라마틱했고, 또 본인이 젊은 층이 상당히 선호하는 게임이라든지 여러 이제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명성이 있는 그런 이제 정치인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기득권을 버리고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도전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요, 위협적인 그런 이제 출발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혁신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제 정청래 최고하고 저렇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매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총선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강대강 이런 이제 대결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로라든지 이런 상징적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 부산 출신이지만 내리 5선을 했던 안민석 의원이 있는 오산 네. 그리고 정청래 수석 최고가 있는 마포에 이제 상대가 누가 나올 거냐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태경 의원의 개인적 의지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선 전략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저희 스튜디오에 지도부가 나와 있죠. 김병미 최고님. 네. 지도부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하태경 의원의 이른바 서울 출마를 가지고 네. 사실은 지금 여의도 정가가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혹평을 내놓긴 합니다만 내심으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 지역구로 올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노심초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총선 때를 한번 비교해 볼 만한 좋은 예가 있다. 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가장 핫한 중진 정치인은 광진을의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추미애 의원을 잡겠다고 당시에 야당의 중진인 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오세훈 당시 전 서울시장이 광진을의 털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도저히 그 지역에서 밀려서 할 수 없는 구도가 형성돼서 그 자리를 빼고 오히려 고민정 의원이 출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말도 바꾸고 우왕좌왕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네. 하태경 의원이 가서 정청래 의원을 붙겠다고 하는 순간 나중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정청래 의원이 수도권 전체 판세에서 밀린다 그러면 컷오프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선거를 도와주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을 먼저 어느 곳을 선정해서 놓거나 얘기하는 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 판단하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서울 전체에 대한 구도를 가지고 한참 흥행의 불을 지피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혁신의 분위기를 좀 더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하태경 의원 마포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포울의 현재 지역구 의원은 정청래 의원이죠.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홍 장관도 온다고 오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제가 무슨 안동역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지역으로 온다면 손님이니까 이제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또 못 오신다면 또 서운한 일이죠.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약체다. 여당 대선 주자 1위인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내가 무슨 안동역이냐.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녹고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태경 의원은 약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는 와야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서영주 대변인. 네. 정청래 의원이 난 대선 주자급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한동훈 장관을 뭐 이렇게 언급하는 순간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지요.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태경 의원의 부산에서 이제 놓고 나서 이제 수도권으로 오겠다. 험지 출마잖아요. 국민의힘의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저는 본인의 지역구, 그러니까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이든 안민석 의원이든 그 자체보다는 그 정치 혁신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는 먼저 말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지역구로 와라. 이거는 두 번째 문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했었나요?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 정도 되면은 저는 이 왜 매치가 이 자꾸 성립이 되냐면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스피커입니다. 많은 얘기들을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또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과 안민석 의원 또 방송이나 외부적으로 많은 스피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양당 진영에서의 스피커들의 대결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두 분이 거론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기왕 붙을 거면 화끈하게 붙겠다 하면 네. 하태경 의원이 정청래 의원과 안민석 의원 정도는 스피커로서 생각하지 네.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입지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한동훈급이 누굴까? 라고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청래 의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는 애매한 말씀도 같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네. 일단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나는 3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도 제가 서울 출마 선언하고 나니까
서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있고 우리 당 쪽에서는 이제 자기 지역으로 오라는 거죠. 있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분 그리고 흥행, 그다음에 승산. 그러면 좀 이 세 대형 가지, 지역구로 가셔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직 좀 결론 내기에는 좀 시간이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의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도 좀 보고 조금 천천히 정하려고 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 나는 세 가지를 본다. 명분, 흥행, 승산. 세 가지를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승산을 본다고 한다면 저기 역대 마포 을에 누가 당선이 됐었느냐 좀 봤어요. 정청래, 강용석, 정청래, 손혜원, 다시 정청래입니다. 네. 일단 딱 봤을 때 파랑색이 4개, 빨강색이 하나죠. 그렇다고 본다면 마포 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최근 5번의 총선 중에서 3번은 정청래 의원이 이겼다.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 마포 을에서만 지금 3선을 했다라고 보면은 하태경 의원의 어떤 텃밭 지수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좀 승산이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스피커 대 스피커의 어떤 대결도 있고요. OX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마포 을에서 정청래와 붙을 것이다. 아까 김영동 의원님은 아니다. 관악이나 성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럼 일단 다 하태경, 정청래의 이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동 의원님. 유상범 대변인은 왜 정청래 의원은 콕 집으면서 자기 공천을 얘기를 한 걸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태경 의원이 정청래 의원하고 붙으면 이깁니다. 이긴다고 이기죠. 전제를 일단 까시는 거죠? 예, 이깁니다. 제가 왜 X를 했냐면은 우리 당의 전략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 정청래 의원은 누가 붙어도 이기는데 거기에 유능한 하태경 의원이 그거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발 느낌도 이거는 있어야지. 오히려 안동역은 제 지역구입니다. 오만데 그 얘기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자기 광고하고 있는데 이건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서울에 오셨으면 아까 안민석 의원도 나왔지만은 거기도 똑같습니다. 이미 지쳐 있습니다. 오산 시민들이 언제 오산이 발전하느냐 학수고대 했는데 더 이상 발전의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도 이긴다는 것이 지금 세평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정청래 의원께서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굳이 너무 오냐 해줄 필요가 없고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하태경 의원은 정말 험지 그리고 우리가 가서 상징적인 승리가 가능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왜 성북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젊은이들, 학생들, 학교 문제 이슈가 가장 많은 데가 관악, 성북 이런 데입니다. 신촌 이런 데 가서 젊은이들 환호를 받고 선거를 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선거.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왜 정청래 의원한테 누가 가도 이기는 자리에 굳이 하태경 의원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님이 만약 험지를 나가겠다라고 말씀은 했지만 정말 험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썩 좋게 보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약간 도발성으로 말씀을 하셔서 김영배 의원님도 좀 발언 기회를 또 드립니다. 정청래 의원은 누가 가도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포 을은 우리 민주당 중에서도 손을 꼽는 민주당 텃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굳건히 지키고 계신데요. 오히려 문제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부산 지역구 전체의 이제 쇄신 분위기로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에 연쇄적으로 지금 다선들의 불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영남 지역 전체로 소위 공천 학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혁신 전략, 각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 모든 걸 걸고 한번 이번 총선 때 민주당 다수파 국회를 한번 자기들이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좀 민주당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하는 신호탄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아주 전략적인 아까 김병민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뭐 어디가 됐든 그런 이제
이제 이 전략적인 배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태경 의원하고 고등학교 동기인데 정치가 아무리 냉정해도 네. 본인의 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본인이 그래도 아까 승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승산이 있는 지역으로 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죠. 근데 저 민주당 입장에서만 보면 저는 이제 우리 민주당이 지금 다수파인데다가 다선 의원들이 꽤 많아서 네. 민주당도 지금 하태경 의원이 저런 이제 도전을 하니까 굉장히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내에서도 조만간 다선 의원들이 저런 결단을 하시게 될 그런 이제 계기가 온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태경 의원의 저 도전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네 분 다 공통적으로 정청래 하태경은 카운터파트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데 다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정청래 의원이 원하는 카운터파트는 아까 나왔죠. 한동훈 장관쯤은 돼야 좀 내가 싸울 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최근에 또 나왔어요. 어디냐 거기가. 들어보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관료라기보다는. 정치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네.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다. 총선. 내가 예술의 전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게 이슈화가 안 될 거를 모르겠어요? 모를 리가 없죠. 대중한테 나타난다는 거는 전 정치 활동이다. 정치 활동이다. 그리고 저는 서초 강남에 염두도 두고 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출마하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네요. 네. 현근택 변호사는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괜히 갔겠느냐. 강남에 나오는 거다. 서초쯤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상범 대변인은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마를 안 할 거다. 근데 앞서서 또 하태경 의원의 마포를 얘기를 한 게 또 유상범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 말도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짚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마를 안 할 거다라고 유상범 대변인은 얘기를 했어요. 김병민 최고님. 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는 뭘까요? 일단은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직에 충실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정치에 관심이 있다, 총선에 어떤 지역구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 공세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건 국민의 힘이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 혹은 많은 국민들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총선에서의 출마에 대한 요청 뭐 이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지금의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정직에 충실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에서는 불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에 가서 공연 하나 본 걸 갖고 무슨 서초 지역에 출마할 거다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는 건 너무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두려움의 표출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현근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모자 쓰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해서 상당히 약간 문제되는 발언이다라는 언급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행보 하나하나가 그만큼 주목도가 높다는 것은 아주 만약 선거에 나오게 되더라도 그 경쟁력이 꽤나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와 같은 행보들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합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짧게 여쭤봅니다. 네. 민주당이 그만큼 한동훈 장관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뭘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겠네요. 이 정치에 가몰입된 법무장관을 보는 좀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요. 조금은 한심한 입장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요. 두 번째 안익된 것도 연기 안 납니다. 뭐 서초 지역 또 서초의 예술의 전당 본인의 최근의 정치 행보. 유상범 의원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면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했죠. 네.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겁니다. 네, 그 말로 대신하는데요. 나올 것이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짧게 얘기할게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탄핵이 이루어지면 발목이 묶이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고요. 특별한 사유는 강서구청의 선거 이후의 영향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특별한 사유가 생길 수 있다. 저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포인트를 딱 찝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사안이 오늘 밤에 결정될 강서구청장 선거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해주셨어요.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엮어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